자, 이번에는 164페이지의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거 먼저 한번 적고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fx dx에 여기 가로에 dx분의 d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 했었지? fx가 나온다고 했었잖아. 왜 그러냐면 적분과 미분은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결국 왔다 간 거니까, 돌아온 거니까 그냥 fx를 적으면 되는구나. 물론 이거를 반대로 적은 거면 c까지 붙어야 되는 거, 그것까지는 빼고. 그렇죠. 그럼 내가 똑같은 질문을 여기 한 번 더 해볼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번에는 fx가 부정적분이 아닌 정적분의 내용이 있었고, 그 친구의 dx분의 d를 갈겨주면 얘는 뭐가 나왔을까? 자, 몇몇 개 예제를 보여줄게. 첫 번째, fb 빼기 fa. 두 번째, 0. 세 번째, fx. 1번이죠. 어떨까요? 네. 사람 심리상 마지막에 듣는 게 잡는. 어떨까요? 맞아요. 3번. 어떨까? 3번 같나요? 사람 심리장, 심리 분석가에 의해서 3번. 예. 1번은 아니고 2번이요. 2번. 어때? 2번 어때? 2번 어떻습니까? 혜영아, 2번 어때? 1번 할래? 종아야, 네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1, 2, 3번 중에 하나 골라봐. 1번이 맞아. 정배. 2번? 예. 2번? 그럼 서준아, 너가 마지막으로, 진짜 찐 마지막으로 1번, 2번, 3번 중에 뭐일 것 같아? 이미 하셨어요, 이분. 그래도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1번, 2번, 3번 중에 뭘까? 1번. 1번!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면 그 결과값이 함수가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라지 fx에 더하기 c가 나오고, 그거를 미분한 거니까 이 c가 날라가고 라지 fx를 미분한 스몰 fx가 이 첫 번째 거의 내용의 결과물이라고 했었고, 정적분은 이 b랑 a가 지금은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변수로 쓰여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1과 2와 같은 숫자들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했었고, 그럼 요놈의 결과물은 라지 f2 빼기 라지 f1인데 어때? 뭐가 나와? 값 나오잖아. 그럼 이 값을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게 맞겠니? 0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네. 상수를 미분한 거니까. 되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현재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뜻을 정적분에 대한 무언가로 말해주고 싶었대. 정적분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나왔어, 안 나왔어? 얘는 정적분의 올바른 구간이 주어지면 무조건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분을 때려버리면 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사실 이건 결과물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 그렇구나. 저런 게 있겠구나. 그런데 쓸모가 없잖아. 너희한테 제시될 수 있는 무언가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쓰고 싶은데 말할 건덕지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덕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요소를 결합을 시킨 모습으로 이 적분과 미분의 관계, 정적분 속에서 나오는 형태가 총 3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내용으로서는 총 3가지의 모습이 존재해요. 그 3가지 모습 중에서 여기에서의 무언가 식을 변형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모습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습꼴. 첫 번째 모습은 이거 적고 필수 예제 가서 볼 거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모습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가 등장을 한다면, 지금 이게 ab가 문자가 적혀서 그렇지 실제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런 적분 구간이 상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값을 그냥 또 다른 변수로 값을 표현해줘라가 첫 번째 문제의 해답입니다.
다시 첫 번째 유형은 누가 나올 거라고 했냐면 정적분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즉 적분 구간이 전부 상수로서 주어진다면 그 친구는 어떠한 값으로 표현을 하고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요. 그게 첫 번째 유형이야. 두 번째 유형이 요 놈을 쓰는 거야. 우리가 정적분의 구간이 상수로 나오면 미분을 했을 때 어차피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 두 번째, 이 정적분의 구간에 새로운 변수 x가 등장하고 있어. 구간의 변수를 집어넣은 거야. 구간에 변수가 들어와 있을 때,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fx라고 적으면 변수가 헷갈리게 돼버립니다. 구간에 x라는 변수를 썼기 때문에 이 정적분 함수에 fx를 갖고 오면 꼬여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 x 대신에 새로운 변수 t를 갖고 와서 이런 느낌으로 적습니다. 이 t 대신에 p 넣어도 되고 k 넣어도 되고 다른 무언가를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게. 그러면 내가 저 구간을 이쪽에다가 한번 만들어서 가볼게.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요놈이 밑줄 그어지는 요놈이 실제로 정적분이 됐다고 해볼까? 라지 fx에 빼기 라지 fa가 됐네.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적분한 거에 집어넣어서 뺐네. 그리고 그걸 뭐 하고 있어? 미분하고 있네요. 그럼 결과물은 fx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야. 인테그랄이 어떻게 돼 있어? a에서 b가 아니라 a에서 x까지. 어떻게? 그 구간 안에 변수가 들어와 있을 때 이러한 조건의 모습을 만들어 주더라.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조금 쓸 거다. 결국 정적분을 했지만 구간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걸 뭐 할 수 있다? 양쪽 변의 미분으로부터 성질을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구나 가 되는 게 이 두 번째 유형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지는 거냐면 구간에도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적분이 되는 함수에도 x라는 변수가 이런 형태를 통해 들어가 있더래. 이렇게 구간에도 x 변수가 있었고 함수 안에도 x 변수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 건가요? 자세한 건 필수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적분과 미분의 관계 유형에서 나오는 모습들인 거예요.